뭐 부동산 10억짜리 취득했어. 네네. 이건 모양새가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내가 대출 하나도 안 받을 거면 네. 자본금 100만 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을 법인으로 요즘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법인을 취득하는 이유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유가 네, 일단 법인세율이 낮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아시지만 바로 40% 네, 넘어가 버리다 예. 보니까 임대소득뿐만이 아니라 매각을 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법인세율만 낸다는 거가 굉장한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솔 세무TV의 아나운서 김윤욱입니다. 자, 여지없이 오늘 제 옆에는요 항상 같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법무법인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입니다. 진급했습니다. 안원용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축하합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승진했습니다. 예. 원래는 그래서 대세였거든요. 대세 이렇게 줄였는데 이제는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도 세무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공적이 인정받아서 그죠? 또 이렇게 유튜브가 네. 잘 되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상무로 승진. 네, 그래서 야, 월급도 올라가고.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은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다솔 랩스. 네, 다솔랩스. 다솔랩스. 저희 다솔 연구소입니다. 예. 뭘 연구하는 거예요? 보통 네, 연구소 그러면은 뭐 실험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이런 카메라 촬영 실험도 네.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로도 네, 스튜디오처럼 활용하고. 활용하고 저희가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음.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면서 네, 좀 네. 이 공간을 다솔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솔 연구소로. 네, 연구소로 다솔 랩스라는 네. 곳에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향기도 나고 제 향수 사라사란 냄새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위주로 안원용 대표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네. 취득할 때 궁금증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취급하면 뭐 그냥 개인으로 사는 분들이야. 내가 그냥 쓸 부동산이면 이제 취급해가지고 본인이 뭐 운영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요즘 대세가 네. 부동산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본인 개인으로 사지 않고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부동산을 법인으로 요즘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법인을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이유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유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임대소득이 내가 원래 고소득자예요. 의사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막 5억, 10억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고소득이니까 일단 돈이 좀 모여서 돈이 또 모였으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네, 하시는데 취득하는 거죠. 예. 임대소득이 2억이 더 얹어져 봤자 네. 내 세율 구간이 50%다. 음. 그럼 임대소득 들어봤자 1억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과 법인을 좀 분리해서 네. 임대소득이 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도록 네. 하고자 부동산 취득 자체를 법인 이름으로 해서 임대소득은 법인에 귀속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요즘 대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대출. 이제 대출이 잘 안 오. 나옵니다. 개인이 개인 대출이 안 되잖아요. DSR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대출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네. 좀 법인이 신규 법인일 때 대출에 있어서 물론 주주 구성이나 네. 주주 대표이사의 어떤 신용도 이런 음. 거에 따라 당연히 법인에 대한 대출은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도 개인 대출이 한도가 걸리는데 법인으로 하면은 대출 한도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은행 쪽에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서 이제 상담을 케바케니까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가서 상담하실 때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보다는 더 많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요즘에 개인이 집을 산다 그러면 네. 집 같은 경우에도 네. 40%인가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잡히면 네. DSR 제재 때문에 네. 저희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도 못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 담보대출 거의 다 있으시죠. 왜냐하면 예. 주택을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새로운 부동산,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실 때 이런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더더욱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아파트 예를 든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법인으로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아파트는. 취득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법인 용도로 써야 되는데
편안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면 네. 내가 그냥 법인으로 사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 회사 대표니까 네. 우리 가족 여기서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인이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사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높아요. 아, 법인인 경우. 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맞아, 맞아. 12%의 취득세가 오. 올라가다 보니까 오. 저희가 10억짜리 하면 취득세만 1억 2천이 넘게 나와버립니다. 개인은 한 3%인가 네, 맞아요. 유상 취득 같은 경우는 낮은데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세율이나 주택수가 그 관계없이 그냥 높은 세에 충가를 해버리고 종부세에서도 법인은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랑 보유세가 너무 많고 그러네. 문제는 이게 법인 입장에서 업무무관 자산으로 봐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네. 이게 사업과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이 주택을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 네. 그러면 그건 대표자에 대한 뭐 상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섞일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잘못하면 횡령도 되겠다. 그죠?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사적으로 회사에 그 어떤 자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집 해서 내가 집에 네.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면 내가 뭐 법인에다가 뭐 세를 낸다든지 이런 몰라도 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취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네.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는 건 워낙 드물고 예.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그냥 근생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상가라든지 네. 그죠? 네. 이렇게 뭐 임대를 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상업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잘 짚었잖아요. 네, 혹시 잘못하면 주택을 의미하는 건 야 아니에요. 아파트도 그럼 법인으로 사?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예,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네. 자, 두 번째 장점까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경우. 세 번째는 또 네. 뭐가 있냐면 일단 법인세율이 낮다는 거예요. 임대소득 분리해서 네. 우리 2억까지는 9%, 2억부터 200억까지는 법인세율이 19%예요. 네. 사실 우리 종합소득세는 아시지만 네. 금방 뭐 25%, 50% 네, 금방 50% 네. 넘어가거든요. 1억만 1억 돼도 이상이 지나면 거의 네, 50. 바로 40% 네. 넘어가 버리다 예. 보니까 사실 세율에서 9%, 19%를 낸다는 건 굉장히 낮은 세율인데 임대소득뿐만이 아니라 매각을 할 때도 저희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법인세율만 낸다는 거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 법인세율이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네. 양도할 때 양도세와 비교해도 이득이다 보니까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네. 법인으로 하는 게 이득이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또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상속증여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 고민하는 건 상속증여인데 내가 이제 부동산을 내려보낼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부동산을 증여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증여를 할 때 개인이 증여할 때 우리 요즘 무서운 게 뭡니까? 감정평가.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감정평가 무서워하는데 네. 우리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할 때와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 방법 자체는 같은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는 리스크가 네. 제가 전문가로 볼 때는 네.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이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게 실제적인 효과는 같지만 네. 이 내려가는 증여세 상속세 과정에서 네. 세금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요즘 네네. 법인으로 취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법인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맞아요. 법인 네. 설립이 낯설어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만 네. 법인을 설립하고 네. 난 사업도 안 해봤는데 법인 너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법인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내가 사업도 안 하는데 법인을 내가 왜 만들어? 법인을 해야지라고 네. 하시는데 네. 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일단 주주입니다. 주주 구성. 원래 그냥 내가 개인으로 네. 할 때는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냥 저 혼자서 제가 100%인 주식으로 법인을 취득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절세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랑 자녀들까지 같이 넣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네. 본인하고 배우자는 5%씩만 하고 네. 우리 자녀들을 45%씩 해주세요. 법인을 세워달래요. 자녀 몇 살이십니까? 5살이래요. 아유,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도. 5살 네. 주주가 90%를 보유하고 그러면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어, 법인을? 안 되잖아요. 법인을 운영하는 건 주주가 아니라 아, 이거 대표가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전체적인 그 주식회사의 권한을 네. 두 아이가 갖고 있는데 아이가 5살이고 뭐 3살이다 그러면 왜냐면 주주총회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친권자인 부모님이 오셔서 대리로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네, 친권자가. 저 해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말을 듣고 보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네.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죠. 묘하게 설득이 돼요. 네. 왜냐면은 아이가 미성년자면 네. 원래 법에도 친권자인 부모님이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네.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문제가 없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네.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일단은 자금이 없겠죠. 법인이 신설법인인데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금을 넣는 방법이 네. 문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왜냐면 일단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을 넣어야 되는데 네. 돈을 넣는 방법은 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그렇죠. 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네.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법인 그렇죠.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네. 세 번째는 네. 주주가 돈을 법인한테 빌려주던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은행 대출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은행 대출할 때 방금도 계속 대출이 나오지만 3살, 5살이 90% 주주예요. 네.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불안하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아버지잖아요. 가장이니까. 뭐 그 가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은 대표이사 신용도를 본다고 아까 그러지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네. 신용도를 보긴 하는데 네. 이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은행에서 지분율을 조금 더 약간 거부하는구나. 올려달라고 요청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 걸리고. 잘 알아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네. 저희가 이제 법인에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90% 주주가 10억 유상증자할 돈이 없어요. 없죠. 미성년자들은. 거기다 또 이 사람이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증여 이슈가 되고 네. 계속 증여 이슈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부모가 3살, 5살짜리한테 10억 유상증자할 돈 빌려주면 네. 그게 또 무상차용이나 네. 아니면 증여 이슈가 생겨버리니까 그래 아들아 너 저 45% 갖고 있으니까 좀 넣어라.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겠지 뭐.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통장으로 이제 내가 5억을 넣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돈이 이제 또 그게 증여나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네. 3살짜리랑 쓴 차용증을 그러니까. 인정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 3살, 5살을 20% 정도 하면 괜찮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이 얼마인지 네. 이 궁금해. 사실 그 비율은 제가 세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려면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적당한 사이즈에서 뭐 10%는 안전하고 20%는 위험하다 이런 기준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바웃 대충 자녀는 40%를 넘기지 않습니다. 둘 합쳐서. 네, 둘이 합쳐서 자녀 그러니까 비중 전체 자녀를 합쳐서. 네, 전체 자녀의 비중을 저는 어지간하면 40%를 넘기지 않고요. 어. 부모님들을 60% 정도를 유지하는데 변호사님 40%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혹시나 과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제가 볼 때 30-40%예요. 이게 비율이 60-70%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됐을 때 그 네. 과세되는 세액이 너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0% 40% 정도는 일단 내면서 네. 가볼 수가 있어요. 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분율은 저는 30-40% 정도를 하고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가 좀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비율이 많았어서 저는 30-40% 진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궁금한 거 곁다리로. 네. 법인이 요즘에 100만 원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부동산을 취급해야 되는 법인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가 네.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표가 자기가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 네. 100만 원짜리인데 네. 거기다가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이거를 우리가 가지급금을 네, 맞아요. 넣어서 네. 뭐 부동산 10억짜리를 취득했어. 네, 네. 이건 모양새가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우선은 내가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거면 네. 자본금 100만 원이어도 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럼 네. 지금 10억짜리 취득을 하려면 네. 필요한 돈은 9억 9,900만 원이 법인이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돈이 대출 안 받으면 이 법인이 돈이 어디서 나요? 네. 9억 9,900만 원을 내가 주주한테 내가 빌리는 네, 거죠, 네, 법인이. 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생겼는데 자본금 100만 원에 네. 부채, 갚을 돈이에요, 주주한테. 9억 9,900만 원으로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만 원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 하지만 근데 보통 부동산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대출하잖아. 뭐냐? 대출 때문에. 네. 대출에서 심사를 올리면 네. 자본금 100만 원이 대출을 9억 받겠대요. 승인이 안 나와요. 승인이 안 나와. 그 적정한 자본금은 또 얼마일까? 너무 은행에서 요청해요. 은행에서 얼마짜리로 자본금 만들까? 3천만 원은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설립했다가 3천만 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승인이 날 것 같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2,900만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 설립할 때부터 굳이 유상증자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5천 네, 정도 하면 되겠다. 내가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서 네. 대출 미리 승인 한번 하고. 담당자랑 물어보면서 자본금 얼마 정도 맞출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본금에 맞게 설립을 하는 게 두 번 일 안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먼저 하고 은행 대출 상담 네, 먼저 굳이 뭐 은행 가가지고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데 법인을 꼭 만들어서 갈 필요는 없으니 네. 먼저 선상담 후 법인 설립 네, 이렇게 해라. 맞습니다. 아우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예.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네. 본점 소재지. 아 법인의 소재지. 네, 법인은 이제 소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소재지로 넣을 수 있습니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네. 내가 사는 집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법인 본점 소재지 이슈가 지금 굉장히 들어가면 앞으로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걸 네. 2부로 빼는 게 어떨까요? 그거 나중에 그러면 추가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왜 집은 본점 소재지로 적절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이후에. 자, 그건 잠깐 킵해두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네. 저희 이제 자본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네.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네. 저희가 이제 법인 할 때 음. 법인의 본점 소재지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취득세 중과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본점 소재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법인의 형태 네. 저희 알고 있는 거 주식회사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유한에서도 알고 있어요. 유한회사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훨씬 많은데 네. 합자회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합자 들어봤어요. 네, 근데 많이 안 하세요. 그냥 둘 중에 하는 거네, 거의. 네, 둘 중에 하나 하는 네. 거고 합자회사는 저는 많이 설립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세요. 어색하고. 네. 주식회사가 익숙하잖아요. 합자회사의 장점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시간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궁금한 게 왜 본점 소재지는 장소 개념인데 취득세 중과와 연결이 되는가? 네. 너무 궁금하죠? 2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